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러시아 교육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관계에서 전미 총계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총계협회 쪽 인사가 지난해 5월 달에 트럼프 캠프 정책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크렘린 커넥션입니다. 이 전미 총계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그렇죠. 예. 공화당에 가장 많은 그 정치원금을 내는 곳이거든요. 예. 총기협회한테 밑보이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곳인데 여기가 러시아와 이제 커넥션이 트럼프 캠프 커넥션의 중간 고리였다. 굉장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게 북한과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와의 커넥션을 북한과 뭐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을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보수 최대 이익단체니까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니까 북한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정경련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이 사람 위에도 이 전기 총기 협회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전미 총기 협회가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총기협회 조직은 워낙 강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하나 정도 더 끝낼 것 같습니다. 제목만. 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랍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지난 2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을 얘기해 왔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개신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 아르메니아교 다 거기 있죠. 게다가 예루살렘의 동부 거기가 이제 이슬람 성지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하고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그래놓고 여기를 수도로 한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재 수도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이걸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하고는 그 소위 양국 모두 인정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양국 체제를 인정하는. 물론 뭐 이스라엘은 가둬놓고 있지만 벽 안에 가둬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랍 쪽에서 전쟁을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계산하는 걸까요?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제 시간에. 자, 맥메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예. 감성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무척 중립적으로. 예.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렇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국가안보 보좌관. 예.
북한의 ICBM입니다. 예.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방사포와 로켓을 고려하면 위험이 없는 군사 행동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한테 대북 유류품 제품 공급 축소하고 해상 차단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압박이로 보이고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 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그러면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대만, 필리핀까지 핵무장하는 현상. 네.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거나 파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으로 무게 중심을 상당히 좀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고 예. 이것이 이제 제3국 미국과 대립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이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고 국제기구 등이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차장도 방문하고요. 그런 관측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 국내적인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면서 또한 긴장이 높아지면 또 무기 판매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양수겸장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하고 잠깐 대담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달러인가요? 네. 350억 달러인가 뭐 그 무기 팔고 좋아하고 있는데 350억 달러. 예. 350억 달러. 그 미 백악관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동맹에게 예. 그렇게 삥땅 뜯고 다니는 거 옳지 않다.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예.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 아니에요, 프렌즈. 그렇죠. 근데 프렌즈한테 맨날 가서 야 돈 내나 하면은 누가 그게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위험한 동맹관계다라고 하는 지적을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된 것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시각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F-35 같은 경우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겨주고 그런 나라예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직접 판매를 할 것처럼 특히 핵잠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 논란도 좀 큽니다. 그렇죠. 맥메스터가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것도 NPT 문제도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IAEA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오늘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기본이에요 이런 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다만 아침에 할 뿐이지. 그렇죠. 예. 예. 쇼처럼 즐길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뭐 별로 본 적이 없나 보죠? 예, 놀랍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네,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얘기인데요.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예. 이것을 깨트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슬람 문제하고 중동의 화약고를 또 건드리네. 온 군데 갖고 쌈만 붙이려고 그래 이 양반은. 그렇죠.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한 얘기인데요. 쿠슈너 백악관 예. 선임 고문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아직 여러 다양한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측을 두고요. 가자지구를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성명을 내서요. 이 음모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봉기를 선동하라라고 촉구해서요. 여기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곳곳이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 팔아먹으려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이 장사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건국이 1948년이니까 건국 2년 뒤에 1950년 예루살렘을 스스로 수도로 선포를 했는데요. 1967년 6월 6일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 수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중동의 화약고로 작용할 듯합니다. 왜 또 거기 갖고 미국 사람들 진짜 반성이 돼 이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렇죠. 네. 우리 방송 듣거나 말거나 번역도 통역해갖고 주고 뭐 외교 문제 삼아갖고 또 무기 팔아먹으라죠. 우리한테 팔아먹으면 무기 이것만 팔아먹어도 돼요. 새총만 팔아먹으면 돼. 우린 새총으로도 잡히는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자 마지막. 예,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끝났네 근데. 그런가요? 예, 그래도 하세요. 예, 그 특수학교 있잖아요. 예. 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10년 전에 견줘서 25%나 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좀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5년간 장애 학생을 따로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새로 짓고요.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특수학급도 1250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을 얘기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개신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 아르메니아교 다 거기 있죠. 게다가 예루살렘의 동부 거기가 이제 이슬람 성지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하고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그래놓고 여기를 수도로 한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재 수도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이걸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하고는 그 소위 이 전미 총교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로서 그렇죠. 공화당에 가장 많은 그 정치원금을 내는 곳이거든요. 총기협회한테 밑보이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곳인데 여기가 러시아와 이제 커넥션이 트럼프 캠프 커넥션의 중간 고리였다. 굉장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게 북한과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와의 커넥션을 북한과 뭐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을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보수 최대 이익단체니까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니까 북한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정경련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예요. 실제로 양국 모두 인정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양국 체제를 인정하는 물론 뭐 이스라엘은 가둬놓고 있지만 벽 안에 가둬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랍 쪽에서 전쟁을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계산하는 걸까요?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제 시간에. 자, 맥메스터. 그리고 또 이 사람 위에도, 예. 이 전기 총기 협회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전기 총기 협회가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총기 협회 조직은 워낙 강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하나 정도 더 끝낼 것 같습니다. 제목만. 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랍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지난 2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러시아 교육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관계에서 전미 총계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총계협회 쪽 인사가 지난해 5월 달에 트럼프 캠프 정책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크렘린 커넥션입니다.